자, 큰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벽, 매도벽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호가 잔량인데, 사실 매수벽, 매도벽으로 인해서 호가 잔량들이 형성이 돼서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오후 1시 40분인데 삼성전자 예시가 좋아서 지금 띄웠어요. 딱 보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호가 잔량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호가 잔량인데, 자, 여기는 이제 매도 호가, 이걸 매도 호가라고 하고 여기가 매수 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 그리고 호가 하나당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여기 표시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기 표시가 되고, 자, 여기서 잘 보면 이게 192,200,000원에 13,880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14,000명, 14,000주, 16,000주 걸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뭐냐? 이걸 다 더한 게 요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수 호가 총 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쪽에 쌓이는 물량 있죠. 이걸 매도 호가라고 합니다. 지금 제일 두꺼운 거 뭐예요? 여기죠. 193,000원에 일시, 백, 10,000만, 10만, 20만 주가 걸려 있어요. 여기가 제일 두껍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매도 총 호가 잔량.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왼쪽 매도 호가 총 잔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밑에 훨씬 더 많아야 저기서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가격을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주식 맨 처음 했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매수보다 매도 호가 잔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즉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지금 193,000원의 물량이 쌓여있죠. 매도벽이. 나는 이 가격이 올 것 같아서 이 가격이 오면 팔 거야 라고 걸어놓은 물량이 삼성전자가 20만 주가 있는 겁니다. 20만 주. 매도 호가가 더 많다는 뜻은 뭐예요? 자, 사고 싶은 사람보다 이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팔려고 걸어놓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다 매도벽이 있으니까 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이 가격에 매도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일반 사람들이 호가를 보는 그 상식과는 정반대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기준에 여기에 호가가 엄청 많이 빵빵하게 쌓여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자, 그러면 여기에 사줄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이 가격까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미리 걸어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까지 오히려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 매도 호가가 빵빵하고 매도 호가가 위에 많이 쌓여 있고 매수 호가가 이렇게 없으면 매도 총 잔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 가격까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매도 호가는 없고 매수 호가만 빵빵하면 이 친구는 이 가격과 현재 가격보다 이 가격까지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 호가가 훨씬 적고 매도 호가가 훨씬 많고, 매도 호가 중에 지금 193,000원 구간이 매도벽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요 가격대까지는 좀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호가가 비어있으니까 야, 몇 주만 던지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겠죠. 근데 여기서 던지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가창을 먹는다, 매도벽, 매물대를 뚫는다, 이런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193,000원 구간들이 차트상 여기에요.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호가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타타타타 치고 빵 뚫어줄 때 돌파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호가창에 이제 매도벽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 매매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 총 잔량 중에 어떤 게 큰 게 더 좋다? 매도 호가 잔량이 훨씬 더 큰 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구간대에 이제 매도 벽이 많이 쌓이는지에 따라서 그 구간들까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반대로 매수 호가 여기까지 쌓여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종목을 좀 예시로 들게요. 근데 대신에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돼요. 자, 지금 K뱅크를 한번 볼게요. K뱅크가 지금 6,200원의 매수 호가가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총 몇 배 차이 나요? 거의 4배 차이 납니다. 매수 호가가 훨씬 더 많죠. 매도 호가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6,200원의 매수 효과가 많으니까 여기가 엄청 잘 지지해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걸어둔 사람들은 이 가격에 내려오면 살 거야, 이 가격까지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 라고 해서 걸어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매수 효과가 훨씬 더 많고 6,200원의 매수벽이 많으니 이 구간까지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삼성전자랑 반대예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많았고 매도가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K뱅크는 지금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걸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때 요 구간들 우리가 같이 걸어놓거나 이 항호가 위에 걸어두고 내려오고 나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들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매도벽이 여기 쌓여있다, 이 한도 호가 아래에 걸어놓으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훨씬 더 체결이 빨리 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고,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체크해 나가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근데 명확하게 이제 매수 매도 벽이 있어야 돼요. 기가레인이라는 친구가 지금 25% 올랐잖아요. 지금 이 친구 잘 보게 되면은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자, 매수보다 매도가 2배 정도 많죠. 그러면 여기 매도벽이 좀 많은 게 2,550원, 여기 위에는 2,62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620원까지 갈 확률이 높을까요? 55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매도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기보단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남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서 분할 매수로 담고, 이 6,260원의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6,210원이나 2,615원에 걸어두면은 내 물량들이 여기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여기서 사서 다 체결 안 돼도 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안 찍어주고 바로 가면 땡큐, 찍어주고 올라가면 물량 더 태워서 수익 챙기는 전략들, 이런 식으로 매수 거보다 매도 효과가 더 많아야 되고, 매수벽 매도벽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구간들에서 공략을 해서 올라갔었을 때 이 매물대 뚫어주기 전에 이런 구간들에서 파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일봉상 오래 끌고 왔는데 이제 어디쯤에서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도벽을 잘 체크해 보게 되면은 그 한도가 밑에서 팔았을 때 좀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가레인이 이제 2,57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하죠. 이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수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이 섹터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호가창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가격대는 2,620원에서 2,610원 구간들까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수 별로 없어, 매도가 훨씬 더 많네, 사람들이 팔겠다, 그러면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 매도가 이만큼 여기 쌓였다는 건 이 가격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여기 걸어둔 거라서 이 가격까지 빠지더라도 찍어주고 빠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가창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요. 현재 시간 1시 49분인데 영상 끝나고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2,620원까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지금 1시 49분 기준으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해보기에 좋아요. 내가 이제 굳이 안 사더라도 내가 이제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종목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딱 점 찍어놔요. 선도 그을 수 있고 박스도 그을 수 있으니까 요 구간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자, 나는 이제 매도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2,620원 이 찍어주는지 보는 거죠. 떨어지면은 2,550원 2,550원인데 둘 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요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실제로 호가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들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2,620원 구간들까지는 터치할 확률이 높다. 터치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뚫어지는지 조정받는지는 또 호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호가 기준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한 여기서 이제 지수 흐름들 같이 보면 좋아요. 지수가 올라올 때 매도벽이 많이 쌓인 친구들은 그때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호가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도가 많아야 올라간다, 매수가 많으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요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벽이 완전 두껍게 쌓여있는 그런 구간들은 뚫어주면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못 뚫어주면은 빠지는 자리니까 그 한 호가나 두 호가 밑에 걸어두고 매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전 매매 때 활용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에 1413을 검색합니다.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 떠요. 이거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톱니바퀴를 누르면 금액들을 좀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몇 주 이상, 얼마 이상 거래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 동전주는 안 봅니다. 동전주는 안 보고 1,000원 이상, 그리고 뭐 금액은 위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맥스 금액으로 검색을 해놓고 거래량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등락률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등락률도 딱히 상관이 없고, 뭐 그래서 1%, 29% 이렇게 잡아두시고, 사실상 저는 메인으로 보는 게 대금이기 때문에 대금이 매우 중요하다. 체결 세력이나 신규 세력이 얼마 이상 들어오면은 검색이 한 번씩 되게끔 만들 거냐? 1,000만 원 잡아도 되고요. 2,000만 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 원으로 잡으면 조금 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 덜 검색이 되고, 1,000만 원 잡으면 좀 더 검색이 많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해 나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너무 빨라서 못 보겠다, 2,000이나 3,000원을 올리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 1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너무 많은 종목들을 뜨겠죠. 근데 이거를 50억으로 해놓으면 너무 종목들이 안 뜰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로 좀 맞춰 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의 종목들이 엄청 많이 뜹니다. 엄청 빠르게 검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 2천만 원 이상 매수가 여러 번 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이 뜨겠죠. 여러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 종목들이 검색이 되거나, 원전하면 두빌, 아니면 뭐 2차전지하면 에코프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의 거래가 툭툭툭툭 많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게 첫 번째고,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여기에 저는 추가로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느냐, 0198을 사용합니다. 0198 실시간 종목조회 순인데, 대부분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 검색이 쫙 되는 친구들이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 동시에 공통적으로 검색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많이 검색되는 섹터가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 많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의 검색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20위에서 한 11위 사이, 요때 이제 검색되면서 슬슬 검색량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우리가 먼저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나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를 보면서 실제 시장으로 어떤 종목들이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는 섹터, 주도 섹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만 뜨는 게 아니겠죠. 오늘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장 초반에 원전이 강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봐야 된다고 했고, 스테이블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전력전선도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랑 실시간 종목조회 순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뜨는 종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우주항공, 원전, 스테이블, 그 다음에 전력전선 친구들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과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 장초반 쫙 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0130의 관심 종목을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과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는 무조건 띄워두고, 여기에 이제 차트는 아래에 두고 상단에는 관심 종목을 켜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섹터별로 정리해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해둔 거 좀 보여드리는 건데, 원전 관련주,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 STO 관련된 종목들, 데이터 센터 전력전선 관련된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에 세팅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를 보면서 이 섹터의 대장 종목들, 이 섹터에 이제 강한 종목들이 2-3개 정도 보였었을 때 그 섹터를 관심 종목에 딱 클릭을 해놓고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섹터에 다른 종목들이 같이 치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그 한 종목만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한 종목에 뭐 큰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어서 걔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친구가 있었을 때 그 밑에 나머지 우주항공 친구들도 수급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얘네가 주도 섹터로 자리 잡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보성 파워텍이 장 초반에 쭉 떴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건설, 두빌, 뭐 G2파워, 한정기술 이런 친구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친구들 다 같이 올라와야 시장의 수급들이 이 섹터 전체로 쏠리는 거고 주도 섹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스테이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헥토 파이낸셜에 먼저 가면서 뭐 더즌, 뭐 다날 이런 친구들, 헥토 파이낸셜 이런 친구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섹터가 전체적으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그 초입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도 섹터의 초입 구간들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요 두 가지를 확인했었을 때 검색이 되는 대장 섹터의 종목들 아니면 하나의 섹터에 좀 강한 종목들,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두세 개 검색이 되면 그 친구들을 따로 정리해는 관심 종목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었을 때 그 두 종목, 세 종목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 섹터에 이제 나머지 15개, 20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지 이것들을 확인해야 걔네들만 움직이는지 이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 섹터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때 주도 섹터를 남들이 좀 쉽게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정장이나 하락장이나 아니면 매번 주도 섹터를 찾아낸다라는 건 사실상 어렵겠죠. 근데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확률들을 빠르게 올리고 그 확률 자체를 엄청나게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랑 엑스레이 순간 체결령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에 내가 정리해둔 섹터, 그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섹터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거래 대금 베이스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에코프로가 움직이니까 무조건 2차전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엔 확률 싸움이에요. 내가 뭐 100번을 매매해서 51번만 이겨도 49번 손절을 하고 51번만 이겨도 두 개의 수익이 남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50%, 60%, 70%, 80%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항상 똑같이 보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으로 항상 매매하는 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금 베이스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던가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걸 확인해주는 실시간 종목조회 순을 같이 활용하면서 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들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지 매일 똑같이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험치는 쌓일 거고 그러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였을 때 그 감이라는 게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승률들이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 초반에 주도 섹터를 잡을 땐 이 세 가지를 이용해라. 첫 번째 키움증권의 0198의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두 번째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세 번째는 0130의 관심 종목,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는 주도 섹터들을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 음봉을 찾는 방법, 기회의 음봉을 찾는 방법과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음봉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냥 바로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야 하는 음봉 중에 첫 번째는요, 악재와 함께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음봉은 피해라. 자, 예시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볼 수 있는데 삼천당 제약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아실 거고, 자, 삼천당 제약이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하락을 했던 건 이때 블록딜 얘기도 나왔고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나오면서 삼천당 제약이 이날 보면은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엄청난 거래 대금과 장대 음봉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런 음봉은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재와 함께 빠지는 음봉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음봉이고, 뭐 음봉 이외의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은 웬만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우상향 추세를 잘 보여주다가 추세를 이탈하는 음봉, 이런 음봉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이 요 초록색깔 추세를 타고 왔잖아요. 요 초록색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전부터 초록색깔 지지받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 조정 나오죠. 이 초록색깔 라인들이 떨어지는 이런 음봉은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음봉이다. 왜?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추세가 이탈되는 이런 음봉도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음봉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봉을 잡아요?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잡아야 하는 음봉. 첫 번째, 음봉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음봉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 앞부분에 거래대금을 포함한 양봉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조정로 음봉이 나올 때 사이즈가 줄어드는 음봉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음봉이다. 예시로 우리로 같은 친구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앞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음봉의 폭이 줄어드는 이런 음봉들은 우리가 잡아도 되는 음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시가 이거 하나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다른 예시들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미래에셋벤처 투자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강한 상승과 거래대금을 동반했고 음봉이 떨어졌고, 이 음봉의 크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음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변곡 구간을 형성하고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봉의 크기가 제일 예쁜 그림은 이거예요. 장대 양봉, 음봉, 도지 캔들, 양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요것만 양봉이에요.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음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매도세가 줄고 브레이크를 잡아준 다음에 양봉을 보여주는 이런 음봉이 떨어지는 이런 음봉은 우리가 잡아도 되는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임수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날 이후로 음봉의 크기가 조금씩 줄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름들을 보여주니까 강한 상승,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음봉이 떨어질 때 음봉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음봉은 거래대금이 없는 음봉입니다. 현대임스를 잘 보면 이날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많았고, 이날 윗꼬리 긴 도지 캔들의 대금 많았어요. 이틀 동안 강한 하락들 보여줄 때 이때 어때요? 이날 장대 음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앞전의 상승 대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던 장대 음봉은 효과가 비워지면서 주가가 그냥 흘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음봉들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또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노텍도 거래대금이 죽어가는 음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LG노텍도 요 양봉 보여줬을 때 이날 거래대금 많이 튀었죠.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는 장대 음봉, 그 다음날 아랫꼬리 길게 달린 음봉도 이때 거래대금을 보세요. 이때 상승 하루에 대한 거래대금 대비에 음봉에 대한 거래대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없는 음봉은 우리가 잡아도 되는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장대 음봉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음봉이 또 괜찮냐?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나오는 음봉. 자, PS 일렉트릭 보면은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횡보하는 음봉들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아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음봉들은요, 그 다음에 이대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봉들을 우리가 잘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날 잡았으면 다음날 수익, 이날 잡았으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악재가 터지면서 대금이 터지는 음봉들은 피해야 된다는 뜻이고, 거래 대금이 앞부분에 있고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음봉 사이즈가 줄어드는 음봉들은 우리가 볼만하다.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는 음봉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악재와 함께 거래 대금이 붙는 음봉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거래 대금이 없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대 양봉 이후에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했죠? 원래 대부분 우하향하면서 조정들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그리는 음봉들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횡보 음봉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